아빠 뺏으러 가야지. 아빠 뺏으러 가야지. 아, 1, 2 가져왔어요. 아, 잘하네. 퍽퍽. 앉아.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오늘은 터그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에게 터그놀이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시는지, 또 터그놀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터그는 잡아당기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강아지에게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줄이나 천 장난감 등을 이렇게 입으로 물고, 강아지는 입으로 물죠. 사람은 손으로 잡고 이제 당기는 거죠. 그런 놀이를 보통 터그놀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도 같이 입에 물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터그 장난감을 좀 이렇게 미묘하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가 없죠.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은 손으로 잡고 강아지는 입으로 물고 하게 되죠. 물론 장난으로 입으로 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아지가 얼굴을 물지 않는다면 나름 재밌어요. 터그놀이가 왜 필요한가? 사실 터그놀이가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 터그놀이가 왜 좋은가요? 라고 바꿔서 여쭤볼 수도 있을 거예요. 터그놀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놀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실내견들이 좀 많고 작은 소형견들이 많으니까 우리 강아지는 뭐 1.5kg, 2kg밖에 안 돼서 사냥 본능 같은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은 강아지, 어린 강아지들도 다 사냥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르시는 성견일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2개월 때 3개월 때 생각해보시면은 얼마나 이렇게 사람 손, 발 쫓아다니면서 물고 막 좌우로 막 흔들고 죽일 것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이어폰, 슬리퍼, 핸드폰, 안경, 기타 등등 다 물고 놀잖아요. 우리가 좀 강아지를 금지고기업으로 키워서 그런 어렸을 적 있었던 사냥 본능들이 옅어질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견의 때 시작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활활 불 붙여줄 수 있죠. 터그놀이는 누구도 다치지 않는 가운데 강아지의 사냥 본능을 충족시키고 또 가벼운 실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정말 일석이조, 3조, 4조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터그놀이를 많이 하세요 라고 권해드리면 아닌데 터그놀이 많이 하지 말라던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유를 여쭤보면 보통 첫째, 서열 문제, 그리고 둘째, 공격성 문제를 많이 거론하세요. 아무래도 터그놀이를 하다 보면 강아지가 흥분해서 크르릉 으르릉 막 하고 막 이렇게 장난감도 물고 흔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장난감을 소유하려 한다거나 사람을 이겨먹으려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터그놀이는 100% 강아지가 사람에게 의존해서 할 수밖에, 혼자 터그놀이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장난감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열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터그놀이 하는 내내 으르릉 크르릉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즐거워서 내는 소리니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또 터그놀이를 대형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기르는 우리나라의 많은 소형견들도, 초강아지도 집에서 터그놀이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에 좀 이렇게 종일 있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강아지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터그놀이가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죠. 실내견에게 터그놀이를 권하면 우리 집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터그놀이 같은 거 할 때 너무 발이 미끄러워져요 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물론 바닥에 매트 같은 걸 깔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저희 집에는 매트가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파나 침대에서 터그놀이를 많이 해줘요. 침대는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기 때문에 터그놀이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터그놀이 하다가 흥분해서 이렇게 뛰거나 해도 안전하죠. 네, 터그놀이 전용 장난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손잡이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무는 이런 제품이 있죠. 견주가
장난감을 통제하기가 좀 편하고 질감이 강아지가 물기에 무척 좋아요. 그러나 꼭 이런 장난감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밧줄 형태 로프 장난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린 강아지들 많이 가지고 오는 천으로 된 장난감도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런 작은 천 형태의 장난감이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사실 크기가 꽤 작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잡고 혹은 이렇게 잡고 강아지와 터그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물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체 사람 손을 이렇게 실수로 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 그랬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 천을 물려고 했으나 이빨이 이렇게 손에 닿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강아지가 나를 물려, 내 손을 자꾸 문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사이즈가 가급적이면 조금 이렇게 좌우로 긴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밧줄 형태의 장난감은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물었을 때 이빨이 이 밧줄의 틈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기거나 할 때 치아에 부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경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불만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저도 원래 터그 장난감이 있기도 했고,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터그 장난감을 조금 별도로 좀 더 구매해 볼까 하고 매장에도 다녀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터그놀이 장난감이 적당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 매우 좋아,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많이 쓰세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미국에서 많이 쓰고 캐나다에서 많이 써요. 대형견들이 많죠. 이거 좀 그나마 작은 사이즈인데 제 손이 이 길이가 한 23cm 정도 되거든요. 이거 좀 제 손만은 해요. 그리고 무척 두꺼워서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제 엄지손가락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잖아요. 강아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는 소형견들이 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강아지 대형견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시고, 저는 뭐를 쓰냐면 집에 있는 수건 있죠.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거 좀 수건이 한 겹이 아니라 이렇게 몇 겹을 돌돌 말아서 꿰맨 거예요.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서. 그러면 장점이 이렇게 입으로 무는 그립감도 좋고 길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실수로 사람 손을 물 일도 별로 없고 제가 양손으로 놀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터그놀이 그냥 놀면 되죠. 그런데 사실 원칙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의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강아지로부터 이 장난감을 멀리 가져가는 식으로 따라오게 해서 강아지의 사냥 본능을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한다. 그런 식으로 원칙이 있죠. 또 사실 훈련사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각도도 되게 중요하고, 강아지가 물 수 있게 이렇게 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양손으로 강아지의 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실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실내 환경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좀 제한돼 있어요. 저도 침대에서 터그놀이를 한다고 했지만 공간이 조금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여러 훈련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되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활용해서 노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급적 뒤로 물러서면서 노는 게 좋긴 하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저는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잖아요. 옆으로 갈 수도 있죠. 옆으로 가서 유도해서 다시 물게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가진 공간을 활용해서 노시면 돼요. 이렇게 강아지와 터그놀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힘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무래도 좀 흥분해서 크르릉 하면서 놀다 보니까 이 녀석이 엄청 세게 당기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봐야 소형견이잖아요. 저희 집 경우 엘리가 7kg, 제가 한 80kg 나가니까 제가 무게가 11배가 넘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너무 세게 당기면 강아지가 끌려오기만 하고 당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시고 적당히 풀어주시고 적당히 당기고 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터그는 밀고 당기는 게임이지 나만 당기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힘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같이 놀다가 흥분하는 경우에 그러실 수 있는데 멍멍멍멍 해서 으르릉 물고 할 때 가급적이면 이 터그 장난감을 강아지 머리 위로 이렇게 치솟아서 위로 들지 않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 강아지는
이 목하고 어깨의 연결 부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강아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 턱을 장난감을 매달듯이 들면은 좀 목에 많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가급적 머리 높이에서 얼굴 높이에서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자꾸 내가 이겨버릇하면은 강아지가 터그놀이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터그는 밀고 당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강아지가 자신의 사냥 본능을 이용해서 노는 게임이 놀이예요. 그런데 자꾸 강아지가 이기는 일 없이 나만 이긴다. 자꾸 하다가 잉 뺏고 나 잉 뺏고 이놈 앉아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성취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하다가 탁 이렇게 내가 실수를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물고 가서 안 가지고 와요. 왜냐면 가져와 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자꾸 자기 뺏기기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서열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던져버리시고 많이 적당히 져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 져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가져옵니다. 강아지가. 절대 막 제가 쫓아가서 가져올 필요 없이 양 하면서 가지고 와요. 옳지. 그러니 서열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노시면 됩니다.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는데 상대방 자동차랑 부딪힐 때마다 와 야호 와 막 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혹시 상대방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와 하면서 공격성을 발달시키는 건 아닐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죠. 강아지는 그저 좋아서 으르렁대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강아지가 과하게 흥분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터그놀이 하는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기본 교육을 섞어서 해보세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그러면 강아지가 이런 기본 교육에 따라준다는 것은 그만큼 흥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즉 산책만 나가도 흥분해서 앉지 않는 강아지들 많잖아요. 터그놀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또 흥분하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드리면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터그놀이 하다가 뭐 시키는 게 재밌어서 터그놀이는 약간 이렇게 좀 더 뒷전이 되고 자꾸 뭐 이렇게 시키려고 하시는데 놀이는 놀이니까 터그 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가끔 너무 흥분했나 싶으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자꾸 사람만 이기니까 강아지는 성취감이 없으니까 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겠죠. 좀 이렇게 많이 져주시고 이게 터그놀이도 강아지와 하는 모든 놀이가 좀 비슷하지만 약간 연애랑 비슷해요. 연애랑 비슷해서 나만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적당히 져주면서 하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이 앞 항목하고 연관이 있죠. 강아지가 터그놀이를 하다가 이거를 물고 가져가서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나와 당기는 것보다 자기가 혼자 거기서 쿠션에서 이렇게 물고 뜯는 게 더 재밌다는 이야기인데, 즉 그만큼 나와의 밀고 당기기 놀이 과정에 성취감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처음부터 바람직하게 좀 놀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습관이 되는 건데 이미 그게 굳어져서 가져오지 않는 강아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차츰차츰 다시 놀면서 져주기도 하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가져오기를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터그놀이 할 때 자꾸 이거 장난감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 강아지는 리드줄을 매고 하면은 도움이 돼요. 이 리드줄을 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내에서 리드줄을 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실내에서 어떤 놀이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내가 강아지를 필요한 만큼 통제하지 못한다면 리드줄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강아지가 터그놀이를 분명 나와 하는 터그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져오지 않는다, 또 뭐 과하게 흥분해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놀이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세요. 그 즉시. 그러면 강아지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놀이가 중단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하거든요. 저도 어떤 점에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는 잘하는 아이들만 올라와요. 너무 잘하는 아이들만 올라오죠. 평범한 강아지들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뭐를 교육하고 놀고 할 때 자꾸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강아지로 비교하면서 우리 강아지는 잘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좀 뭐가 어색한 것 같아, 어설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약간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뭐 춤 신동, 뭐 트로트 신동, 뭐 악기 신동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우리 아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쵸? 그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강아지들이 평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죠.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터그 놀이는 말 그대로 놀이니까 노시면 돼요. 두 마리를 동시에 터그 놀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양쪽 양손잡이라고 해도, 양손잡이가 대부분 아닐 뿐더러 양손잡이라고 해도 동시에 그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적당히 힘을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놀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산책하고 비슷해요. 산책도 내가 강아지를 두 마리 기른다고 해서 항상 두 마리를 같이 데리고 산책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 저 강아지 다 템포가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책도 따로 하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놀이는 더더욱 그래요. 강아지가 되게 내가 막 신나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하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쵸?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 집에 나 혼자서밖에 없다 그러면 한 마리를 약간 안전문 같은 걸 통해서 좀 격리하고 그쪽에서 보고 있게 하고, 혹은 뭐 콩장난감이라든가 뭔가 혼자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주고, 우린 이쪽에서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그치만 연습해야 됩니다. 그 강아지도.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는 다른 강아지 터그놀이 하고 또 교대하고,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이 한 마리 산책 데리고 나가고 한 사람이 집에서 뭐 터그놀이 같은 거 해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분담해서 할 수 있겠죠. 이건 방문교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아지를 2마리 이상 기르는 집에서 이렇게 둘이 항상 뭔가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고, 같이 산책해야 되고. 또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면 24시간 동안 계속 붙어서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꾸 뭔가를 따로따로 시켜주시는 게 더 좋아요. 특히 터그놀이처럼 격렬한 놀이는 더더욱 그렇죠. 같이 하면 한 마리도 위축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놀이하는 내내 강아지가 으르릉 크르릉 막 난리 나고 눈빛도 막 이상하고 하니까 걱정되시는 건 너무 당연해요. 다만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터그놀이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중단하고 끝나고 장난감 치우고 종료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그 놀이 내 감정이 놀이가 끝난 이후로 지속되지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즉 강아지가 표출하는, 터그놀이 때 표출하는 감정은 이 장난감과 어떤 뭐 장소, 또 터그놀이라는 그 행위가 매개체가 되어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서 그렇지 터그놀이 도중에 발현되는 감정은 즐거움이 커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성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희 엘리처럼,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걱정이 되시는 분에게 다음 영상을 뺏겼네? 주세요. 옳지. 아이, 잘한다. 뱉어. 물어. 엘리제로 놀랄까? 엘리제로 놀랄까? 기다려. 물렁새. 물어봐. 물어. 아이, 잘한다 그래. 느가 이렇게잖아. 느가 이렇게 잘하네. 느가 이렇게 잘하네요. 느가 이렇게 잘하나요.
어때요? 엄청 크르렁 되죠? 으르렁 크르렁 난리도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 앉으라면 앉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물어라고 해야지만 물고 물방개라고 하거나 물방구라고 하면 물지 않고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는 강아지가 성질을 많이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슬개골탈구를 빨리 치료하고 신나게 놀아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슬개골탈구가 있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걷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탈구가 있다고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애지중지 신주단지 모시듯 있는 것과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평생 신나게 뛰어노는 것 중에 강아지가 뭐가 더 행복할까요? 강아지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런 종류의 놀이를 별로 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강아지가 나이가 조금 있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실 때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터그놀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엔 놀이니까 만약에 영 강아지가 흥미가 없는 것 같다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다른 놀이를 찾을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터그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